이제 박정희 시대가 끝나게 되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또 운 좋게 김재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경제 수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이게 정말 우연이에요. 정말 우연이에요. 그 김재익은 제대로 된 경제 관료가 아니에요. 그 사람은 행실을 본 사람도 아니었고 뭐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던 거고. 한국은행 출신이지 않나요? 김재익이? 한국은행 출신이었던 거죠. 그리고 기존 관료들하고 너무 안 맞아서 이게 그래서 기획원 EPB 경제기획원이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그만두고 나와서 KDI 가서 뭐 더부살이하고 하는 뭐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어떻게 전두환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가지고서는 경제를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던 거죠.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83년에 또 아웅산 가서 거기서 죽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에 경제정책의 틀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. 어떤 식으로 바꿨나요? 김재익이. 어떤 조치를 통해서 바꾼 건가요?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은행 민영화인 겁니다. 금융자유화. 박정희 정부에서 박정희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은행 국유화잖아요.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예. 은행을 통제하는 거, 국가 은행을 통제하고 정부가 그 은행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행 자금은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고 그리고 그것은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하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. 김재익은 이거 이제 안 된다. 그거 어떻게 하냐. 은행 민영화하고 금리 자유화하고 그다음에 대출하는 거는 은행이 각자 알아서 각자 판단에 따라서 심사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간 거죠. 그리고 또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것은 웬만하면 수입 못하게 다 관세 비관세 장벽을 쳐놨는데 그것도 이제 수입 자유화 이렇게 간 거죠. 네,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. 네. 그 은행을 민영화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자유화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공급을 늘린 거네요. 보통 이게 저희가 공급 보호를 안 해준 거예요. 보호를 안 해준. 네. 기업을 보호를 안 해준 거예요. 예. 근데 그 사람이 정책을 했던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. 한 2년, 3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자리를 잡은 거예요. 그게.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. 거기서. 예. 그러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것이 박정희 때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. 왜 높았냐? 돈을 마구 풀어내니까. 그 경제개발 계획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개발 계획에 맞는 그러니까 중화학 투자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? 다 그냥 돈 찍어서 준 겁니다. 말하자면. 네. 그 남덕우 씨가 그 성장파였잖아요. 네.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적으로 팽창하면 그게 뭐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 남덕우도 사실은 뭐 나중에 보면 남덕우 교수님이죠. 그분도 자유시장 경제예요. 그런데 박정희 체제에서 그런 관료로서 그런 걸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. 네. 그리고 그 소위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던 부처가 경제기획원이잖아요. 나중에 보면 1980년대에 들어오면 그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이 다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의 선봉에 서게 되는 겁니다. 김진현 장관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강경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강경식 그분은 또 김재익이랑 약간 라이벌 그런 것도 좀 있었죠. 예. 근데 아무튼 그 경제기획원, 경제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 공부를 제일 많이 했었고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일 열렬한 자유시장주의자였고 뭐 그랬던 거죠. 네. 그 체질 개선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 시대에 양적으로 성장했던 것을 좀 이렇게 과열된 경기를 쿨다운하면서 네. 경제를 이제 안정 궤도에 올려놨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네요. 김재익이 했던 역할. 예,
그러면서 이제 그 물가를 잡아야겠다. 그래서 물가를 그럼 어떻게 잡느냐. 그 돈줄을 조인 거죠. 케인스 정책 반대로 한 겁니다.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그 뭐 재정 적자 안 낸다. 그리고 돈 안 쓴다. 그 예산을 극도로 줄이고 개발 계획 같은 것도 안 하고 집도 안 짓고 뭐 이런.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개입에서 손을 다 뗀 거네요. 예. 쉽게 말하면. 그리고 방만하던 기업들 다 정리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1985년에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고 일본이 뭐 수출로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했는데 일본의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잖아요. 그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공백. 그거를 이제 한국 기업들이 거길 치고 들어가게 된 거죠. 삼성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그 공백을 메우고 들어가는데 그 기반 탄탄한 기반이 됐던 게 바로 김재익의 정책이었다. 그 이전에 경제의 기반이 탄탄하게 이제 갖춰졌던 것이죠. 부실 기업 다 정리가 되고 네. 좋은 기업만 남고 하는 뭐 그런 상태가 된 거죠.